오늘은 뭐 앞에 보이시는 접시입니다. 접시. CNC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그리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들 작업은 어떤 작업일까요? 오늘은 이 앞에 보이시는 이제 접시를 제작을 해볼 거예요. 네. 이 접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목공 쪽에서는 목선반을 활용을 해서 네. 제작이 가능하긴 한데 네. 엑시움 CNC를 통해서 접시를 만들면 네. 굉장히 다양한 크기 네. 그리고 다양한 모양들을 좀 쉽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목선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모양들도 엑시움 CNC로는 쉽고 빠르게 가능하다라는 걸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NC 작업의 첫 번째 단계인 도면 그리기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접시의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V커브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 생성을 하시고요. 작업 형식은 양 측면, 위쪽, 아래쪽 다 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 양 측면으로 놓으시고, 작업 크기는 저는 폭 200에 높이 200, 두께 30mm짜리, 30T짜리 부재를 가지고 가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Z축의 제로 위치는 소재 서페이스로 놔두시면 되고요. XY점은 좌측 하단으로 놓겠습니다. 이 측면 사이의 방향 플립은 처음에 위쪽을 가공한 다음에 다시 밑에 쪽을 가공을 하기 위해서 부재를 뒤집을 건데, 뒤집을 때 좌우로 뒤집을 거냐 위아래로 뒤집을 거냐거든요. 뭐 같이 가지고 계신 부재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좌우로 뒤집도록 할게요. 확인 누르시면 지금 단일 측면을 가공하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이쪽에 보시면 상부 바닥 측면 토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위쪽 가공을 할 때, 위쪽 도면을 그릴 때, 그리고 한번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아래쪽은 이 눈금 부분이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요거는 사용하시다 보면 바로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럼 위쪽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3D 클립아트에 들어가셔서 클립아트 클릭을 하시고 돔스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돔들이 나옵니다. 뭐 각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30도, 45도, 60도, 90도. 저는 먼저 45도로 그려볼게요. 이 오른쪽에 돔이 생성이 됐고요.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돔 크기가 변경은 돼요. 근데 저는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기에 들어가서 선택 대상 크기 설정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사이즈 160 적용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자 160짜리 지름 160짜리의 돔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거를 3D 뷰로 한번 볼게요. 3D 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보셔도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시니까 뭐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놓고 수직으로 해서 놓고 볼게요. 이렇게 3D 쪽을 움직여 보시면 지금 돔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근데 저는 접시이다 보니까 밑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 거예요. 윗부분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델링에 클릭을 하시고요. 방금 그렸던 이 돔의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합치기 모드에서 빼기를 하시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리기. 이번에는 여기에 이게 지금 160짜리 돔인데 가장자리 부분, 이 가장자리 부분을 만들 수 있도록 원을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자, 원 그리기를 클릭을 하시고 지름은 165에서 생성을 하나 하시면 여기 하나 생성이 됐죠. 그럼 이걸 클릭을 하시고 선택 대상 정렬을 누르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하시면 가운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방금 그린 원은 165짜리 원이고요. 요 요거는 160짜리 구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원을 좀 더 그릴 건데 이번에 그릴 원은 목다보를 넣을 원을 그릴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윗부분이어서 이 윗부분이기 때문에 반대 부분을 가공을 하려면 요거를 이렇게 뒤집을 때 XY 쪽에 정확히 맞을 수 있도록 목다보를 몇 개 심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 그리기에서 이번에는 저는 목다보를 지름 8mm 짜리로 넣을 거기 때문에 8 그리고 원하시는 곳에 클릭 하시면 요 세 군데에 목다보가 들어갈 구멍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1차적으로 윗면에 대한 가공을 할 도면은 다 제작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랫면을 한번 볼게요. 아랫면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원이 이렇게 있죠. 요거는 뭐냐면
지금 반대쪽 면에 그려진 그림인 거예요. 이게 살짝 그냥 보이시는 거고요. 다시 윗면으로 돌아가서 목더버가 들어갈 곳, 요거 쉬프트 누르시고 이렇게 같이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다른 측면으로 복사를 클릭을 하시면 다시 눌러보면 여기 세 개가 생성이 됐죠. 근데 모양이 약간 다르죠. 위치가 여기였는데 이렇게 바뀌었죠. 이거는 대칭적으로 윗면과 아랫면이 대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그려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을 그려볼게요. 클립아트 들어가서 이번에는 60도짜리 돔을 만들게요. 더블 클릭하시고 요거 사이즈는 165로 해서 적용하시면 이렇게 됐죠. 닫기. 눌러보시면 지금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밑에 부분이니까 좀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여기가 윗부분, 여기가 밑에 부분. 얼추 접시같이 보이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밑에 부분에 이 부분이 동그랗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평평하게 요만큼 정도는 평평하게 만들 거예요. 3D 클립아트에 들어가셔서 여기에다가 하나 돔을 더 만들 거예요. 만들 때는 뭐 플랫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여기가 완전 플랫이 아니고 살짝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 거기 때문에 30도짜리 돔을 넣을게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돔이 생겼고요. 사이즈는 좀 조정을 할게요. Shift 누르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조정을 한 다음에 이것도 모델링에서 지금 30도짜리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합치기 모드에서 빼기 하면 이렇게 내려갔죠. 이렇게 올라왔던 게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도면은 완성이 됐어요. 자, 기본적인 도면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공구 경로를 통해서 공구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구 경로에서 자동 숨김을 체킹을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선 소재 설정에서 설정을 먼저 클릭을 하시면 제가 가진 두께, 아까 입력을 했던 두께, 부재의 두께는 30mm인데 실제로는 37m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났습니다. 모델 두께가 소재의 두께를 초과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3D 뷰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지금 이 초록색 부분이 제가 가진 부재고요. 부재의 크기고 이 부분이 지금 더 튀어나온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초록색 부분 안으로 넣도록 할게요. 자, 설정을 누르시고 여기에 제가 30mm짜리 부재이기 때문에 위아래 약간의 틈새가 있어야 돼서 29.9 적용하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죠. 닫기 하시면 이렇게 자 30mm 안에 여기가 다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확인 누르신 다음에 2D뷰로 가서 자 우선은 첫 번째로 가공할 거는 이 목다보 부분 이 부분을 가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파일 공구용으로 들어가셔서 가공 깊이는 목다보를 제가 35mm를 쓸 거기 때문에 한 18mm 정도 한쪽에 가공을 할 거고요. 공구는 엔드밀 중에서 가지고 계신 엔드밀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엑시움 세트에 들어가 있는 0.25인치짜리 4분의 1인치짜리 엔드밀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는 한 번에 3mm씩 내려가는 거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가공 벡터는 내측, 요 가운데 요 부분을 파야 되기 때문에 내측으로 놓고요. 계산을 하면 이렇게 움직여서 보면 자, 이렇게 가공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 부분을 가공을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프로파일 공구 경로에서 가공 깊이는 1mm. 자, 공구는 바꾸지 않을 거니까 똑같은 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가공 벡터는 외측. 이번에는 이 바깥쪽 부분 이렇게 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외측으로 하고요. 계산. 그래서 선택 공구 경로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가공이 됐죠. 닫기. 이번에는 황삭을 진행을 해 볼게요. 3D 황삭 공구 경로. 똑같은 공구 엔드밀 0.25인치짜리를 쓸 거고요. 가공 리미트 바운더리는 선택된 레벨에서 레벨 1, 여기 레벨 1짜리 요 가공을 할 거고요. 바운더리 옵셋은 6.35를 줬습니다. 계산 하시면 이렇게 가공이 될 거고요. 네.
이렇게. 그런 다음에는 황삭. 황삭은 이제 볼로우즈를 쓰셔야 돼요. 비트를. 그래서 비트는 볼로우즈 중에서 그 엑시온 비트 세트에 들어가 있는 8분의 1인치짜리 0.125인치짜리 이걸로 선택. 그리고 레벨은 레벨 1으로 선택하고요. 바운드리 옵셋은 3.175 똑같이 넣을 거고요. 옵셋 이렇게 해서 계산. 그러면 이렇게 가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택 공구 경로 미리 보기. 자, 다 됐습니다. 그럼 윗면의 가공은 끝났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윗면이 가공이 됐고요. 이제 아랫면을 가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상부 바닥 측면 토글을 클릭을 하시고, 이번에는 2D 뷰에서, 이번에도 요 목다부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가공을 할 건데, 요 목다부가 들어갈 자리는 소재의 윗부분이 아니고, Z축의 기준점이 소재의 윗부분이 아니고, 베드의 윗부분을 기준으로 잡고 할 거예요. 베드의 윗부분. 그래서 이것도 프로파일 공구 경로에서 가공 깊이는 아까처럼 18mm, 공구는 엔드밀 같은 걸로 할 거고요. 가공 벡터는 내측 해서 계산 해서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가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황삭을 바로 진행을 할게요. 황삭. 자, 공구는 아까와 같은 엔드밀을 쓸 거고요. 바운더리는 레벨 1으로 기준을 점을 잡고 계산.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미리 보기 황삭 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정삭. 정삭은 아까 볼로우즈 0.125인치짜리 이걸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바운더리는 선택된 레벨 1 계산.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될 부분이 보여지고요. 선택 공구 경로 미리 보기. 네, 다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윗면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가공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야 될 게 생겼네요. 여기 밑에 부분을 해서 보시면 지금 가공이 이렇게 가공이 될 건데 가공이 되다 보면 요 부분 끊어진 부분 마지막에 가공이 될 때쯤 요 부분이 어딘가에서 부러지면서 이 접시 부분이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튀는 거를 방지하도록 이쪽에 탭을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을 놓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레벨 1이 바닥면에서 마지막에 레벨 1이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돔이었죠. 요거 하나.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새로운 레벨 삽입 하시고요. 레벨 2가 생겼죠. 여기에서 3D 클립 아트 그리고 3D 탭스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탭들이 있습니다. 이 탭들 중에서 아무거나 저는 이걸로 해볼게요. 탭 하나 생겼죠. 2D 뷰로 보겠습니다. 자, 탭이 생겼으면 이 탭을 이렇게 원하시는 곳에 가져다 놓으신 다음에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또 복사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좀 편한 방법은 그리기에서 복사의 원오배열 생성 그래서 회전 중심은 가운데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저는 4개만 놓을게요. 그리고 그룹 복사를 만드시고 복사 하시면 이렇게 4개가 생겼죠. 3D 뷰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탭이 지금 너무나 이렇게 많이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모델링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합치기 보드에서 죄송합니다. 레벨 2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모드 조합에서 합치기.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가공이 되도록 다시 해볼게요. 황삭 다시 하시고 정삭도 레벨 1으로 계산. 네, 됐습니다. 그럼 미리 보기 리셋을 하시고요. 우선 윗면 먼저 이 부분을 전부 다 전체 공구 경로 미리 보기
이렇게 가공이 될 거고, 아랫면도 전체 공구 경로 미리 보기. 다 됐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제 요 탭들이 생겨서 가공을 한 뒤에도 떨어지지 않겠죠. 요 탭이 생겼으니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기 누르시고, 아까 요 프로파일 1, 요거, 그리고 2, 요거, 그리고 황삭. 요거 세 가지는 같이 한꺼번에 같은 한 가지의 공구를 사용을 해서 가공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묶어서 저장을 할게요. 공구 경로 저장을 누르시고 한 파일로 모든 시각화 공구 경로 출력 이렇게 똑같은 엔드밀로 다 가공이 되는 거니까 한 파일로 묶어서 공구 경로 저장. USB 드라이브에 첫 번째로 할 거고요. 이거는 라운드 라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세 개는 빼고 황삭은 공구가 달라졌기 때문에 따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공구 경로 저장. 두 번째 라운드 저장. 자, 그러면 윗면 저장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처음에 요 부분, 요거는 엔드밀로, 황삭도 엔드밀이기는 한데 아까 요 첫 번째 프로파일 3로 되어 있는 요 엔드밀, 요 부분은 목다보 들어가는 부분은 기계의 베드면, 그러니까 부재의 제일 밑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요 황삭은 부재의 맨 윗부분, 서페이스 부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따로 저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공구 경로 저장. 그래서 세 번째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황삭은 네 번째 저장. 그 다음에 정삭은 다섯 번째 저장. 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저장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 USB를 가지고 실제로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움 CNC를 가지고 접시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셨습니다. 앞에 다양한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 앞서 만들었던 접시는 이제 이런 모양, 네. 바닥이 평평하고 약간 들어갔던 네.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이런 접시, 네. 이렇게 바닥이 이번에는 좀 튀어나와 있는 도면 그릴 때 돔 부분을 아까 그 기존에는 이렇게 밑으로 빼기로 넣었었는데 더하기로 넣으면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가공이 가능하고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별 모양이나 네. 뭐 여러 가지 모양들, 하트 모양, 네. 뭐 이런 것들도 접시로 만들 수 있으시니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앞에 보시는 이런 것들은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하면 식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과일 바구니나 혹은 뭐 큰 샐러드 볼, 예.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응용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목선반이 똑같은 규격으로 계속 일치해서 만들기는 참 어려운 작업인데 CNC를 가지고서는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모양으로 균일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겠네요. 아,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리고 도면을 한번 그려놓으시면 네. 그거는 뭐 평생 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도면을 가지고 뭐 대량 생산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거기에서 뭐 덧붙여서 무언가를 더 만드실 수도 있고 네. 아마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오늘은 엑시옴 CNC를 가지고 다양한 접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 식기류를 만들 수 있는 작업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엑시옴 CNC를 가지고 또 다른 활용법에 대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